안녕하세요. 퀸더리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폴카닷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 관점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폴카닷 같은 경우는 21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말 많이 올랐던 코인이죠. 그래서 21년도 상반기에는 폴카닷이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식 코스피, 코스닥을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좋아하잖아요. 폴카닷 별명이 폴카전자였어요. 그만큼 단단하게 정말 잘 올라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좋은 코인이냐라고 하실 텐데 폴카닷은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무려 11위예요. 11위. 시가총액이 11번째로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여주는 게 저는 정말 보면서 '이게 아직도 시가총액이 7.4조인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11위를 차지하는 이 폴카닷이 지금 현재 차트는 어떠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카닷 같은 경우는 메이저 코인이기 때문에 진짜 거의 모든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낸스, 뭐 코인베이스, 쿠코인, 크라켄, 비트파이넥스, 빗썸 뭐 없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대부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용하셨던 거래소라면 현물, 선물 모두 다 상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폴카닷이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은 정말 저점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이거를 진짜 거의 한 80% 이상 되돌린 후에 또 이걸 말아 올려 이마롤이 나오면서 고점 갱신하면서 제대로 된 쌍봉을 형성 후에 지금 쭉 내려오고 나서는 이 바닥 부근에서 기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폴카전자라는 별명이 있었고 이때는 폴카닷보다는 사람들이 알트코인들, NFT를 더 아마 좋아했을 시기예요, 이때가. 그 뒤로는 처참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격을 보면은 저점 부근 거의 다 근접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얘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왜냐하면 보면 일봉으로 보면은 그동안 감매도로 간 적이 거의 없다가 이때 한 번, 그리고 이때 한 번, 아주 몇 번 안 되죠. 아주 약간 이때는 거의 감매도를 찍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많이 찍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가 않아요. 감매도를 한번 예의상 찍어주면은 많이 대부분의 코인들이 올라주는데 얘는 시가총액 또 무겁다 보니까 많이 올라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제가 어떻게 공략을 하고 있냐면 일단 당연히 저는 숏을 가지고 있죠. 얘는 이번에 여기 올랐을 때 고점 부근에서 숏을 진입을 했고 평단가 7.514입니다. 2023년 8월 29일 4시 26분이죠. 5분 전에 캡처를 했던 거고 아직도 홀딩 중에 있어요. 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물론 내려오면서 부분 이탈들을 했지만 특히 이 저점을 깼을 땐 좀 많이 해야겠다고 느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신저점이거든요. 4.2예요. 여기 저 보이시죠? 4점이고 여기가 4점인데 생각보다 일봉상 가매도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르지 못하는 점을 보면서 이거 진짜 순위가 11위인데 왜 이런 무빙을 보여주지? 왜냐면 진짜 다른 메이저들보다도 못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근데 어쨌든 저는 쇼츠윙이가 아니라는 걸 또 보여드리자면 이번에 아까 4시 26분이었죠. 아까 보여드렸는데 폴카다 이번에 저 이더리움 최저점 매수에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폴카다 또 구매를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아비트럼 영상을 올려드렸죠. 아비트럼도 거의 저점에서 매수를 했고 폴카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는 그 매도벽이 정말 얇아져 있어가지고 좀 물량을 매수하면서 시장가로도 좀 긁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평단가가 5,675원인데 지금 이미 올라갔을 때 부분 익절들 많이 했고 왜냐면 저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수익률이 수익률이 한 9% 정도 되는데 이미 올라갔을 때 이절 많이 했고 저는 오히려 내려오면은 얘는 한 3%대 되면은 아마 스탑이 터질 거예요. 예약 매도가 될 거기 때문에 얘를 손실로 나올 일은 저는 절대 없습니다.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 보던 거를 손실로 나오는 거는 그 정말 그런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장기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 상장된 이후로 정말 이 추세 위에서 놀다가 이걸 깨면서 사실상 이제 여기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던지죠. 물론 위에서 충분히 수익 실현들을 했지만 개미들은 이거 이탈한 후에는 쳐다볼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때도 비트나 이더는 하방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노란색 추세가 있었는데 이마저도 이탈을 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얘는 정말 긴 기간 조정이 필요해요. 가격 조정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가격 조정은 진행 중이고 기간 조정을 우측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주식하는 분들은 밥그릇 차트라고 하죠. 이런 게 그려지다가 어느 순간 저점을 형성 후에 올라가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이 되는, 그러니까 얘가 상패를 당하지 않는 한 얘는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크게 쳐다볼 필요가 없었다 정도.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얘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야 돼요. 지금 폴카닷이 뭐 일봉상 감매도도 갔고 뭐 인제 신저점 갱신들을 하고 출발했던 이 저점 부근에 근접해 있죠. 그래서 인제 매수세가 나오려나 하는데, 일단 나오더라도 얘가 이런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어 오르더라도 돌파를 못한다면, 돌파하고 지지받으면은 좀 좋은 무빙을 줄 수 있다고 쳐도 지금 자체로는 비트나 이더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얘도 이더리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비트랑도 마찬가지고요.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이 암호화폐의 지수인 비트나 이더가 떨어지게 된다면 얘네들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장에선 이더가 비트를 무시한 채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앱토스도 뭐 그렇고 뭐 체인링크나 폴카닷이나 코스모스 이런 종목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가 고점의 형성 후 하락에 대한 되돌림 줄 때 오히려 고점 갱신하면서 좋은 무빙을 줄 때 있으나, 지금은 그러기에는 좀 시장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저점이 형성된 이후에 지금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어요. 얘를 하방 이탈하게 된다면 한 번 더 저점을 깰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다음에 뭐 이런 보라색 추세 밑으로 이 추세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초록색을 이탈하면은 매수는 굉장히 불리해질 거예요. 왜냐면 상장 이후에 형성했던 이 저점 초록 색깔, 왜냐면 이거 상장 후에 오르고 나서 조정해서 지켰던 구간들이거든요. 클로즈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상장 이후에 급등 후 생겼던 저점인데 얘를 지키면서 저점이 올라가면서 그 뒤로 폴카닷이 올라간 거잖아요. 얘는 정말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상장했던 뭐 이 최저점도 체크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근접해 있죠. 거의 근접해 있기 때문에 폴카닷이 만약에 한 번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초록색 어 부분, 그러니까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면 떨어지겠죠. 근데 가격 폭이 여기서 떨어진다 해도 한 23% 정도 되는데, 비트가 지금 많이 떨어져 봐야 비트나 이더 영상 또 올려드려야겠죠. 어쨌든 저는 이 한 번 더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매수로 도전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은 종목입니다. 폴카닷을 지금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가격 조정을 세게 줘서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하방이 타락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우측 횡보하면서 이런 하락 추세 돌파할 때 매수세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초록색을 3.531을 하방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뒤로는 냉정하게 어느 정도는 상패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메이저들 중에서도 이게 상패당이라는 종목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포인트에서는 근접했을 때 매수는 고려해도 돼요. 왜냐면 나름 뭐 가장 좋은 건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하락 추세 돌파할 때겠죠. 근데 어 이런 포인트에 도달했을 때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은 저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히려 비트나 이더 둘 중에 하나를 두 개를 사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올라간다면 얘네들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더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가격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이런 애들을 쉽게 매수를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일단 이거 추세 이탈하면은 조심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해야 뭐 그렇다 할 매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렇게 되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어쨌든 얘는 저라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쳐다볼 이유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업비트 원화 차트인데 정말 잘 올랐죠.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잘 올랐어요. 가격적으로 이렇게 주고 나서요, 다시 이거 다 말아 올렸거든요. 이때 손절했던 분들 여기 이제
진입했다가 불나방 했다가 인제 다 구해 줬는데 아마 대부분 여기서 손절했을 거예요. 고점에서부터 가격 조정을 얼마나 줬냐면 심했죠 이거는. 거의 부처림 이후로는 79%를 뺐다가 얘를 또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렸냐. 432% 올린 거거든요. 거의 저점부터는 1400% 올린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가격 조정을 얼마나 하방으로 줬냐면 최고점에서부터 보면 거의 90%를 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사악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또 개미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이 정도 빠졌으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추락하는 거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이 코인에는. 제가 17 년도부터 경험을 해 봐서 알지만 "이 정도 떨어졌으면 세력이 과연 이 가격을 줄까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기 왔을 때 조정 주면 이때 달라들거든요. 이때 달려들다가 지금은 이제 '물 탈 돈도 없고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시장에 남아 있는 개미들인데 지표를 보더라도 저는 뭐 대주주나 중송들이 홀딩을 하고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종목은 이 제가 보는 지표들로 봤을 때 '장기 투자를 굳이 해야 되는 위치일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제 이런 지표들은 사실 의미가 없고 일단 이 평을 보더라도 이 200 일선 밑으로 다 존재하고 역배열이 된 지 오래됐잖아요. 역배열이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지만 벌써 21 일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4 시간 봉에서는 그래도 여기서 인제 정비열이 되고 있는데 얘네들이 모여야 돼요. 모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더라도 거의 예 아직 딱 보셔도 느낌이 오시죠? 이 평만 봐도 역배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모여들면서 다시 정배열이 됐을 때 부처빔 이후에도 보시면 이 이후에 이때 보시면 다시 정배열이 되죠. 이럴 때 들어가도 이걸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역배열 됐을 땐 이런 거 도전하다가 손모가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지금 보시면은 얘가 정배열 되기 전까지는 저는 가급적이면 추천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은 볼리저 밴드가 굉장히 인제 슬슬 모여들었기 때문에 방향성을 줄 거예요. 위로 찢든 아래로 찢든 뭔가를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베팅을 할 수는 있으나 올라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올라갔으면 저도 좋겠지만 지금은 굳이 쳐다볼 필요가 없다. 일복구름인데요. 보시면 양은 음은 밑으로 있고 주봉으로 보면은 저항이 엄청나요. 보이시나요? 이 저항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우문을 다 소화를 하려면 기간적으로 정말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일목구름이 유일하게 어느 정도는 선행하는 전 지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봉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 저항들을 뚫으려면 비트가 완전히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만약에 지금 매수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는 좀 더 기간 조정을 주고 제일 좋은 건 최저점에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개미들은. 그래서 바닥인 줄 알고 매수했더니 우리 작전의 명언 있죠. "지하실이 남아 있더라." 근데 저는 또 말했던 게 멘틀 외핵, 내핵 구경할 거라고 막 말하잖아요. 알트들이 그래요, 이게. 여기 '이쯤 되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해도 계속 내려가거든요. 저는 이 모든 고통들을 17 년도, 18 년도에 정말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하락들을 피할 수 있던 거고 폼으로부터 저는 굉장히 자유롭지만 이 시장에 오래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게 어려울 거예요, 판단하기가. 왜냐면 인제 좀만 떨어지면 "조정 끝났다. 오른다, 오른다." 자칭 전문가분들을 말씀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신규 진입보다는 저는 비트 이더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메이저지만 많이 오르겠죠, 상승장이 온다면, 살아남는다면 시장에서. 근데 이러한 것들만 보더라도 좀 더 한번 상승 나와 주고 되돌림에 잡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지키는 저는 초보자분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상승장에 오면은 개나 소나 돈 다 벌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건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든 잘 잡아서 남들은 상승장 끝자락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물량을 펜트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게끔 기회를 또 주려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지금은 폴카닷은 저는 죄송합니다. 홀더분들이 계신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트 흐름상 봤을 때 누가 봐도 사고 싶지 않은 코인이고 어 지금은 기간 조정을 많이 주긴 했지만 가격 조정이랑 어떠한 큰 이런 이슈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지금은 매수를 고려한다면 혹은 물타기를 고려한다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 계신다면요. 댓글로 작성을 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제 구독자분들의 그런 어 댓글로 뭔가 궁금하신 점들이나 이런 것들 말씀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부정적인 관점을 공유를 해 드렸는데 사실 제가 진작에 말을 드렸었어요. 제가 이때부터 "숏을 치면 지수 집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미 하락을 맞으셨다면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가 이제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긋지긋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자락에 거의 와 있기 때문에 좀만 버티신다면 인제 '좋은 무빙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거를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